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 친구들. 오늘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단원, 이 공부할 문제, 배운 문제를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책에 보면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소득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이제 잘 못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빈부 격차가 생겼고 또 자원 고갈이 심해지는데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 것 때문에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노사 갈등 문제가 또 우리 어려움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이런 경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알아보고 또 방안도 여러분이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을 오늘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본 차시에서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서 모둠별로 한번 토의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공부할 문제 적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볼 거예요. 제시는 이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 그러면 먼저 문제점부터 확인해 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볼게요. 청혼에 반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정 모으기 행사를 했다. 정호는 자신이 모은 동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도 지원하고 생계비도 지원하고 양육비와 학비도 지원해 준대요. 또 아래에는 바우처 복지 이용권이란 게 있어요. 지식 더하기에. 바우처 제도란 정부의 재정으로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문화 바우처는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 문화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다양한 우리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먼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빈부,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죠. 이런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뭐 일자리 지원이 있었죠? 쭉 적어 볼게요. 일자리 지원, 또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 및 학비 지원,
위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있었네요. 사랑의 동전 모으기. 또 아래에 아까 바우처 제도, 바우처 복지 이용권 제도, 이런 게 많아요. 제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호는 올해 여름도 무더워서 냉방기를 많이 쓰게 되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전기가 부족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전기가 부족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대요. 이건 어떤 문제를 보는 거죠? 자원 고갈이겠죠. 자원,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기름도 없어진다고 하고 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생활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에너지 부족, 에너지 부족. 다른 말로 자원 고갈인데 이를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에너지 전체를 봐서 자원 고갈. 에너지 부족이 더 쉬울까요? 에너지 부족이라고 또 적어볼까요? 에너지 부족.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지구촌 불고기 행사를 열린대요. 한 등 끄기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작은 실천도 시민 모두가 함께하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땡땡시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지구촌 불고기 행사로 약 23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냈다. 땡땡시는 일상생활 속이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구촌 불고기처럼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지구촌 불고기 행사는 왜 열리는 걸까요?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부족과 자원 고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지구촌 불고기 행사. 끄기 행사.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볼까요? 자, 청어 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신다. 정호는 어머니께서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시는 까닭이 궁금하였다. 정호 어머니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오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 점, 배기가스 감소,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료비도 절약이 되면 에너지 자원 고갈에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예방이 될 거고 교통량 감소는 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원 고갈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보충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칸 볼까요? 재미 곱하기 조상들의 자원절약 정신과 환경보호 정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하였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잘못된 일로 여겼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큰 벌로 다스렸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옛 마을의 돌판에는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 가축을 방목하는 자는 곤장 100대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재와 똥을 버리는 것은 유용한 걸음을 낭비하고 또 하천이나 길이 환경을 오염하는 일이며, 가축을 방목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여 환경 오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한 벌을 다스렸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환경 오염이 정말 날라리 심각해요. 미세먼지도 많죠. 미세먼지 문제도 환경 오염이라고 할게요. 환경 오염. 자, 그래서 이거는 환경 오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 이용.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에 나무를 심자, 또 오래된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또 많이 심어야 이산화탄소도 줄어들겠죠. 또 뭐 배기가스 줄이기, 대중교통하고 같네요. 가스 줄이기. 또 여러분, 그 공회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공회전은 차가 정지해 있는데도 계속 엔진을 끄지 않고 이제 공으로 엔진이 돌아간다고 해서 공회전인데, 이 와중에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자원 절약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공회전은. 그리고 또 여러분, 하교할 때 부모님이나 학원차에서 기다린다고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학교 앞에는 미세먼지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자원 고갈도 이제 이거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뭐 전기 자동차 이용, 이런 것들도 있겠죠. 칸이 없어요. 여기 보충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우리 그때 친환경적인 태도에서도 배웠죠. 에너지 개발. 뭐 이런 거 더 있을 거예요. 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 마지막 페이지. 아침에 신문을 보시던 정호 아버지께서 회사의 노사 갈등이 잘 해결되어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신문을 보니 회사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의견이 달라서 대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살펴보자. 맞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빈부격차,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노사, 이제 회사 사업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해요. 이러면 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로 풀어내야 돼, 대화로. 땡땡 회사의 노사 갈등이 해결되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기업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 만약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땡땡 회사가 노사 갈등을 해결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일자리 보장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 밑그림이 되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일하는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근로자도 회사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회사 측과 근로자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할 때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였는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를 한 결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노사 갈등을 줄이려면 근로자와 기업 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책에는 대화로 합의를 한다. 대화로 합의를 한다.
합의한다. 또 기업가는 일자리를 보장한다. 또 근로자도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만들기 노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봤어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임금이 정해진 법적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지켜서 임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책의 걸 정리하는데 15분이 지났어요. 많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했는데, 이제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 보면 대통령들이 이런 빈부격차, 자원고갈, 환경오염, 노사갈등과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당의 이제 공약을 만드는 정책 연구가라면 어떻게 공약을 세울 건지,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한번 세워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 과제라고 할게요. 과제는 공약 3가지 이상 생각해오기. 물론 써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모듬이 햄스터당이죠? 햄스터당에서 모듬 전체 모듬 1모듬어는 빈부격차와 관련된 공약을 3가지 해오세요. 그 다음에 모둠 2번은 자원고갈과 관련된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어떻게 공약을 세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노사갈등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아니요. 3번은 환경오염. 3번 환경오염. 3번하고 5번도 환경오염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둠 4번은 노사갈등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노사갈등. 자, 그래서 모둠의 1번은 빈부격차와 관련된 공약 3가지. 모둠의 2번은 자원고갈과 관련된 공약 3가지. 모둠의 3번, 5번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공약 3가지. 노사갈등과 관련 공약 3가지를 내가 모둠의 1번이면 공약을 3가지, 뭐 4가지도 좋아요. 선생님은 4가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너무 많나요? 4가지 하면 좋겠어요. 4가지 이렇게 빈부격차 관련된 공약을 해주고, 내가 모둠 2번이면 이제 이거 해가지고 또 우리 계단식 생각 계단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공약을 하나 뽑고, 여러분 모둠 전체가 하나의 당이 되는 거예요. 햄스터당. 그래, 그 당의 공약집을 한번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오늘 디딤 영상이 조금 길었어요. 수고했습니다.